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입니다. 어머님들이 공원에서 파워워킹 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여러 임상과 연구 결과를 통해 정확히 검증된 사실만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한 정보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혈당 관리만 잘 하셔도요, 살이 정말 많이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혈당 스파이크만 막아도 오후에 에너지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기는 극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혈당이 올라가면 콜라겐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급격히 늙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건강, 피부 이 모두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이 올라가는 정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영상을 바로 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둥이들,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몇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절대 스쿼트나 런지 같은 저항성 운동이라든지 사이클, 러닝, 천국의 계단 이런 복잡한 운동까지 갈 필요 없이 식후에 딱 10분에서 20분만 산책을 하셔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운동 초반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절대 고강도 운동일 필요가 없고요. 산책처럼 강도가 낮은 유산소만으로도 이 근육이 포도당을 충분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지방과 이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감소 효과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기 위한 산책은 10분에서 20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식후 15분 안에 산책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식사를 하고 혈당이 조금씩 오르다가 가장 이 최고치를 찍는 시점이 보통 30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미 혈당이 오를 대로 다 오래 30분 후에 산책을 하면 혈당 감소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식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하는 것도 혈당 감소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음식물이 아직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15분 후에 산책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혈당 감소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건강하게 할수록 당연히 혈당 감소 효과는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걷는 속도는 어머님들이 공원에서 파워워킹 하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를 격렬하게 걸으실 필요는 없고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볍게 걸으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런닝머신 기준으로 4-5km 속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속도면 4km 기준으로 15분 동안 1km 걷는 속도예요. 나둥이들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식후 15분 후에 하루 10분에서 20분 동안 딱 1km만 걸어주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다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얼른 네이버 지도 켜서 집에서부터 500m가 어디까지인지 체크하시면 15분 동안 왕복으로 얼마나 걸으셔야 하는지 감이 딱 오시겠죠? 그런데 저는 밥 먹기 전에 씻는 걸 좋아해서 저녁 먹고 산책하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밥 먹고 30분 동안 방 청소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 대신 집안일로 몸을 움직이는 걸 대신 하셔도 혈당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식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만큼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모든 식이섬유가 이런 혈당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식이섬유가 크게 불용성이랑 수용성으로 나뉘는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서 배변 횟수를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변비에는 정말 좋지만 이 혈당 관리는 사실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반대로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으면서 젤리같이 변하는데 이 젤리가 위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쫙 덮어주면서 소화를 엄청 느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막아주고요. 당연히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랫동안 머무니까 포만감도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혈당 관리에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장 좋은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귀리, 보리, 버섯류에 많고요. 이 펙틴이 풍부한 사과, 키위,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 많고요. 이눌린이 풍부한 치커리, 아스파라거스, 양파, 마늘에 많고요. 이 해조 다당류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
김에 많고요.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풍부한 치커리, 바나나, 양파, 마늘에 많아요.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보신 구화콩에서 추출한 구화검이랑 아카시아 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아라비아 검도 수용성 식이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시면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른 화면 캡처하셔서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많이 먹을 수 있게 꼭 저장해 두세요. 그런데 자취를 하시거나 바쁜 직장인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평소에 많이 챙겨 먹기가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022년부터 무려 4년째 이 프리바이오 액티브라는 식이섬유 보충제를 아침 저녁마다 매일 2포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혈당 관리도 그렇고 이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받으려면 하루에 식이섬유를 2-30g 정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식이섬유 30g 섭취하려면 사과를 무려 12개 반이나 드셔야 되고요. 현미는 850g, 생미역은 1kg, 표고버섯은 1.2kg를 먹어야 이걸 채울 수 있어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먹으면 살도 엄청 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4년째 매일 챙겨 먹는 이유가 이거 하루 2포면 식이섬유 11g은 그냥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g 중에서 무려 7.2g이 아까 말씀드린 치커리에서 추출한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기 힘든 아카시아 검이랑 구화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여기에 부원료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도 무려 1g이나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제품보다 광고비를 조금 더 많이 주신다고 하는 브랜드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이왕 광고하는 거 정말 제 찐템이고 정말 좋은 제품을 소개해야 제가 일이 더 보람차고 이 나중이들한테도 한치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매니저분들도 직접 다 구매해서 드시고 있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매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혈당 관리용으로 타사 제품을 저녁 식후에 챙겨 먹느라 원래 이 제품을 하루에 딱 한 포만 먹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혈당 측정기를 직접 구매해서 체크해 보니까 이 프리바이오 액티브가 조금 더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커서 작년부터는 얘만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포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확히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이눌린 10g을 8주 동안 섭취했을 때 공복 인슐린 분비가 감소된 부분이 정확히 나왔고요. 4주간 이눌린 9g을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것도 정확히 나왔고요. 3주 동안 이눌린 8g 섭취했을 때 배변 빈도가 증가하는 것도 다 임상으로 정확히 나왔습니다. 물론 평소에 채소, 과일, 통곡물, 해조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신다면 이런 보조 제품 당연히 필요 없죠. 굳이 돈 쓸 필요 있나요? 하지만 요즘 과일,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보조 제품으로 식이섬유를 챙기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고요. 무엇보다 제 지인들이랑 부모님께서 혈당 관리랑 배변 활동에 효과를 너무 크게 보셨고 저도 4년째 매일 먹는 거면 진짜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라둥이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획자 링크도 오늘 같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 이거 많이 판다고 돈 더 받고 이러는 거 절대 없거든요. 진짜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끔 이게 입에 좀 많이 달라붙어서 먹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변태 같지만 이거 입에 달라붙으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약간 오물오물거리면서 먹으면 약간 프락토 올리고당 때문에 아주 정말 살짝 은은한 단맛이 있거든요. 그런 단맛도 느끼고 이 달라붙은 거를 이제 띄어내면서 먹게 되면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이렇게 좀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를 조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입맛에 잘 안 맞는 분들은 물을 살짝 마치 알약을 먹듯이 조금 넣은 상태에서 가루를 털어서 바로 그냥 삼켜 드시면 아무 맛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입에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저같이 조금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 입에 넣어서 천천히 녹이면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식사를 마치고
산책까지 했으며 씻고 잠에 들어야겠죠. 그런데 이 잠이 진짜 중요한 게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인슐린 작용이 약해져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저처럼 이 혈당 측정기 있는 분들은 잠 못 잔 날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험 한 번쯤 분명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야 이 혈당 관리에 가장 좋은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평일과 쉬는 날 사이에 수면 시간 차이가 있으면 사회적 시차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시차가 1시간 반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혈당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평일에 4시간씩밖에 못 자서 수면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때는 주말에 몰아서라도 이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게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에 맨날 7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주말만 되면 항상 오후 1시까지 몰아자면서 10시간씩 자는 게 혈당 관리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낮잠 같은 경우에도 잠깐 졸려서 10분, 20분 잔다거나 전날 너무 못 자서 부족한 수면을 채우려고 가끔 자는 건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특히 오전중에 낮잠을 많이 자거나 1시간 이상씩 길게 자는 낮잠은 혈당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나 자야 되냐? 작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확히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6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9시간 이상으로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많이 자는 건 긴 수면 시간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통 우울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기타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자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 문제 때문에 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지 많이 자는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6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이 너무 짧아지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17% 정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똑같이 8시간을 자더라도 1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혈당 관리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적어도 11시 전에 잠들어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좋고 주말이나 쉬는 날이라고 해서 더 늦게 자거나 몰아자지 마시고 항상 비슷한 이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낮잠은 너무 졸릴 때만 가끔 자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보통 9시쯤 자서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라둥이들이 걷기, 식이섬유, 수면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혈당 관리를 평소에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우리 라둥이들에게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